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선 통합을 전제로 신청한 충남대와 한밭대를 비롯해 모두 6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 대전, 세종, 충남에서 한 곳도 본지정을 못 받아 지역 홀대론까지 불거졌는데요. 오는 8월 최종 선정 결과는 어떨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충남대와 한밭대는 오는 2027년까지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대학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덕특구의 세계적인 기술 사업화를 위해 출연형과의 연계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혁신적으로 체인지 대학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요. 통합 같은 경우에도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체계화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해 대전대와의 협력 모델로 도전했다가 탈락했던 한남대는 올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K-스타트업 밸리를 모델로 단독 신청해 지역 사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문대학인 대전보건대는 대구 광주보건대와 단일 사단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지역 간 초광역 형태의 연합을 구성하고 기술별로 특화된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며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충남에서는 건양대가 국방산업 선도대학 비전을 중심으로 국방산업과 지역발전, 인재 양성 등을 내세워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지역에서 유일하게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됐다 최종 관문에서 탈락했던 순천향대학은 절치부심 끝에 학생 맞춤형 학제 개편과 충남 특화산업 공유 캠퍼스 구축 등 혁신안을 가다듬어 재도전에 나섭니다.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잘 보완하여서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최종 계획서를 잘 작성하여 올해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선 모두 6곳의 대학이 이름을 올렸는데 대전시와 충남도는 글로컬 대학 신청 전부터 대학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해 왔다며 최종 지정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0곳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한 교육부는 7월 말까지 전국 예비지정대학 20곳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를 받아 8월 말 글로컬대 10곳을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을 단 한 곳도 배출하지 못했던 충청권이 올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서해안에 비브리오 폐혈증균 출현 시기가 빨라져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일 서천군 창선리 앞바다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르고 최근 5년간 가장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닿으면 걸리는 비브리오 폐혈증은 치사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만큼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되는 걸 막고 어패류 생식을 피하는 등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가운데 17.6%가 충남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배출된 화학물질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서 28.9%가 배출돼 가장 많았고 충남 17.6%, 울산 11.7%로 이들 3개 지자체에서 배출된 화학물질이 5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배출된 화학물질의 종류는 톨루엔이 16%로 가장 많았고 아세트산 에틸과 자일렌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만취한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돌진해 고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엄한 처벌을 요구했던 유족들은 울분을 토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슬가예요. 꿈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았던 9살 배승아 양. 지난해 4월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학교 앞을 걷다 66살 A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유족들이 힘겨운 재판 과정을 견딘 지 어느덧 1년.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만류에도 A씨가 운전대를 잡고 5km가량을 운전하다 배양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어린이 3명에게도 상해를 입혀 불법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나오자 유족들은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업부는 이제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 사회가 바뀌려면 좀 멀은 것 같습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 요청해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싸워볼 계획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지난 2021년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29살 무기수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다른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A씨의 범행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20대 젊은 나이인 만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18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비난 동기보다 가벼운 보통 동기에 해당한다며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참사 당시 순직한 교사들과 소방공무원들이 안장돼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의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 오늘 가라앉는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하다가 하늘의 별이 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고 김추원 교사의 묘. 묘비를 어루만지는 아버지 김성욱 씨의 시계는 아직 2014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가 지난 2017년 뒤늦게 순직 처리된 딸. 딸이 세상을 떠난 4월 16일은 김 교사의 2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조원이는 88년도 4월 16일 오늘 오후 5시 반에 태어났습니다. 세월호 뱃속에서 케이크 놓고 생일 축하 파티하고 노래 부르면서 그랬던 그날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참사 당시 순직한 단원고 교사들과 구조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소방관, 세월호 승무원 등 18명이 안장된 대전현충원에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억식에 참석한 이들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는 밝혀야 하는데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참사의 책임은 해경 하위직 1명이 처벌받은 게 전부이며 해경 지휘부는 모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비극. 초등학생들도 고사리 손으로 노란색 리본을 직접 만들며 참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니, 오빠 수학여행 가서 기쁘게 갔는데 희생되어서 좀 힘들었을 것 같아. 하늘나라에서는 좋은 여행 떠나길 바래. 세월호가 바닷속에 가라앉은 지 10년. 참사의 아픔은 아물지 않고 모두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세종갑에서 3선에 성공한 새로운 미래 김종민 공동대표가 향후 자신과 당의 거취와 관련해 선거 전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냉철하게 평가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당선은 당에 대한 지지가 아닌 선거구도 때문이었다고 자평하면서 합당과 개별 입당, 연대 협력 등에 대해 고민한 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세종법원 설치를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결론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는 세종시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들어섭니다. 세종시와 도로교통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세종시에 운전면허 시험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 추진과 건설관리 등 기관별로 업무를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될 경우 올해 입지 선정과 사업비 등을 결정하고 오는 2027년쯤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틀간 내린 비는 그쳤지만 또 다른 불청객인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황사가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이 희뿌연 먼지에 갇혔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의 영향입니다. 오늘 아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인 151을 크게 웃도는 세제곱미터당 22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세종도 한때 199, 대전도 164까지 오르는 등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비가 와서 해맑고 공기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요. 황사,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내일도 황사의 영향으로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황사는 모레까지 이어진 뒤 다시 공기질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황사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면서 18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황사가 기류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과 지속시간, 농도 등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외출 시 기상정보와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에서 25도 내외로 올라 다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낮아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가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9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우수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연합회 활성화를 지원한 기업 임직원과 구 협의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에 이어 대전도시공사와 NH농협 대전본부의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대전관광공사는 체류형 관광 유도를 위한 숙박 할인 이벤트인 대전 가보자고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를 통해 지역 호텔 시설 5만 원 이상 숙박 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내일부터 30일까지 1차 이벤트가 대전 영시축제가 열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차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 상인들이 생업을 이어갈 임시상설시장이 오는 25일 문을 엽니다. 기존 특화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마련된 연면적 4,300여 제곱미터의 임시상설시장에는 수산물 104개, 식당 12개, 농산물 33개 등 149개 점포가 입점하며 개장일인 25일 오후 2시부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행사도 열립니다. 상설시장 개장에 맞춰 다음 달 8일까지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되며 모바일이나 카드형 서천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액의 10%, 월 최대 5만 원을 환급해주는 행사도 이어집니다.